자, 여러분들 오늘은 12월 5일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41분 막 지나고 있어요. 제가 원래 토요일은, 일요일은 주말간에는 영상을 잘 안 찍는데, 어제 영상을 좀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잠을 좀 못 자가지고 매일 한 4시간씩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조금 일찍 잠드는 바람에 어제 못 찍은 영상 오늘 찍도록 할게요. 자, 먼저 후원 소식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자, 먼저 감사합니다. 구님께서 5만원씩이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구님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지금 멤버십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인데, 구님께서는 모베이스 잘 정리하셨는지, 조금 이따가 정리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다 잘 정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5만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꿀돌이님 만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꿀돌이님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오늘도 힘이 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모베이스 있잖아요. 모베이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어제 올린 영상 중에 1000만원이라는 수익을 안겨준 모베이스란 종목이에요. 제가 평단가가 3,500, 한 80원 정도 됐을 거예요. 80원, 90원 이쯤 됐을 거예요. 이 구간에 매수한 다음에 매도를 4,400원 구간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신용계좌와 일반 현금계좌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었죠. 그 신용계좌는 풀매수가 들어갈 정도로 방향성이 좀 예측 가능했던 종목이고요.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종목을 매수하고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심지어 목표가도 제가 4,700원에서 5,000원 사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인 4,700원까지는 1차로 나왔어요. 1차로 나왔고, 방향성은 아무도 모릅니다. 방향성은 아무도 모르는데, 아직 뭐 물량이 전부 다 소화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권유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튼 이 종목은 제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떠난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12월 멤버십을 들어오신 분들은 12월 2일날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날이죠, 요 날. 여기 수요일날 12월 2일날 들어오셔가지고 매수가 들어온 다음날 바로 이렇게 20%가 넘는 수익이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다 이런 종목을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종목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더 많이 갔어야 되는 종목인데, 원래 최초에 제가 이 종목 목표가는 첫날 방향성이 나올 때 그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는 상한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상한가라고. 근데 상한가 찍고 물량이 와르르르 쏟아져 나왔죠. 저는 그 상한가 가는 중간에 방향성이 좀 약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비실비실하다고 해야 되나? 비실비실해서 그냥 물량 정리를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여튼 이 종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그 저번에 진행하고 있던 조건식 관련해서 초급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초급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 제가 범위 지정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간단한 봉의 형태, 그 봉의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많이는 아니고 한 3-4가지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왜 꼴랑 그것만 설명을 해주냐. 음봉도 아니고 다 양봉만 설명을 해주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조건 검색식으로 매매를 시작을 할 때에는 조건 검색식에 걸린 종목을 매수 후에, 상승 후에 매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상승 후에 매도하는 게, 수익을 내는 게 목표예요. 제가 어제 설명드린 그 봉의 패턴들은 상승 반전하거나 대부분 반전 아니면 상승하는 그런 종류의 봉의 패턴들이에요. 그런 종류의 봉의 패턴들. 다른 봉의 패턴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막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패턴이 있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샛별형도 있고, 적상별, 흑상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 우리는 오르는 패턴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오르기 전에 나오는 패턴들이거나 아니면 꼭지에서 나오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과 찾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알아야 될 수는 있어요. 뭐 따로 공부하셔야 될 건데, 뭐 그 부분은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솔직히 초보이신 분들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부분만 설명드린 거고요. 자, 오늘은 제가 나머지 뭐 시세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패턴 분석이라든지 요런 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요런 거를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할 것 같아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제가 공개해드린 조건식이죠. 공개해드린 조건식 2% 조건식, 이 2% 조건식을 해부해드려 볼게요. 제가 2% 조건식을 설정하는 영상, 사용하는 영상, 검증하는 영상은 굉장히 많아요. 검증하는 영상은 굉장히 많은데, 그 설정하는 영상에서도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고 그냥 넘겼는데, 우리가 그거를 통계를 내고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맞게끔 조건식을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막상 그 응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응용하려면 어떻게 된 구조인지, 지정된 조건들이 어떤 거인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린 이 2% 조건식을 철저하게 좀 해부해 드려 볼게요. 철저하게. 그러면서 이 조건식의 그 조건들을 같이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2% 조건식의 그 성공 확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뻔뻔하게도 98%라고 말씀을 드려요. 100번 중에 98번은 성공하는 조건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간에 관계없이. 물론 그 기간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기간의 이익을 손실받아가면서 성공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부분 당일날 끝나는데 한 이틀에서 일주일, 길게는 제가 예전에 어떤 종목이었죠? 제 그 검증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달 정도 있다가 성공하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한 달 정도 기간에 걸려서 성공하는 종목은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매매를 했죠. 그 종목을 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하고, 그 저점이란 얘기는 평단가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까지 손절선으로 잡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손절선 지정하는 법이라는 영상이 또 있어요. 그 영상 찾으셔서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를 손절선으로 잡고 있어요. 제가 10%로 손절선을 잡는 이유는 더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평단가고요. 이게 마이너스 5%고요. 이게 마이너스 10%라고 합시다. 여러분들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자, 우리가 2% 조건식을 매수를 하고 바로 이렇게 성공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조금 내려갔다가 이렇게 성공하는 종목이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성공하는 종목이 있고요. 이 5%까지. 그리고 이 10%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성공하는 종목이 있고요. 여기서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성공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방으로 내려갔다가 성공할 빈도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훨씬 적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적어지는 빈도수마다,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이 빈도수마다 손절을 하지 않고 내 수익을, 내 자본금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손절을 빨리 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것인지,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전부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손절선을 선택해서 지정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 10% 부근에서 매수해서 다시 올랐을 때, 우리 수익선까지 올랐을 때 기간의 이익을 보전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평단가에서 이만큼 오르면 한 1, 2% 정도 수익이 나지만, 여기 손절선 부근에서 이렇게 사게 되면 10%의 수익이 나잖아요. 맨 마지막에 산 비율은. 그래서 우리가 2%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1대 1대 2 비율로 매수하고 매도하지만, 맨 마지막에 1대 1대 2 비율로 그 계좌를 전부 다 샀지만 맨 마지막 10%까지 온 경우에는 제가 계좌 나누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면 내가 그 2%로 낸 수익을
따로 빼놓으세요. 따로 빼놓으세요. 빼놓으셨다가 이 부분에서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익금을. 그러면 그 수익금만큼 이만큼의 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익금에 수익이 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복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복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가 깨졌다고 무조건 손절하는 건 아니고요. 방향성이라든지 요 패턴이라든지 거래량 이 지지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막 12%, 13%까지 내려간 것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0% 이하의 영역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초보분들이 처음부터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초보분들이 이해하시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2% 조건식,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조건식, 다른 조건식들, 그 조건식들이 여러분들의 완벽하게 적용이 됐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거래량과 패턴과 매물대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대응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대응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극대화돼요. 자, 여러분들 계좌가 팡팡팡팡 뛰는 순간들이 있어요. 팡팡팡팡 뛰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어떤 때냐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조건식을 완벽하게 구사할 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충동 매매를 하지 않고요. 우리가 충동 매매를 하지 않고 뇌동 매매를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가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조건식을 완벽하게 구사할 때 수익률이 팡팡팡팡 첫 번째로 뛰기 시작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뛰기 시작할 텐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때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짧은 구간들, 이 조건식을 사용할 때 이 호가가 겹치거나 하게 되면 이 앞뒤로 이 호가 한두 구간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팡팡팡팡 또 뛰기 시작을 할 거예요. 또 뛰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패턴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지금 예를 든 겁니다. 모베이스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아내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팡팡팡팡 또 뛰게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이 모베이스라는 종목도 제가 미리 영상을 찍어 놨을 거예요. 제가 미리 영상을 찍어 놓은 종목이 올해 한 4종목, 5종목 정도 돼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팡팡팡팡 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600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1,000만원의 수익을 냈어요.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 여러분들 제가 그 미리 찍어놨던 그 주가 예상 영상이 어떤 거였냐면요.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찍어 놓으려고 했으니까,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600원 부근에서 매수한 다음에 1차 목표가를 4,700원에서 5,00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날 상한가가 4,750원이기 때문에 4,700원 1차 목표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종목은 인지 디스플레이였어요.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죠. 요날 기준봉 이후에 9월 8일날 풀매수를 들어갔는데 이후에 뭐 게시판에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냥 일찍 매도했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의 1차 목표가는 3,100원이었고요. 제가 3,1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3,100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3,100원이고 그 이후에 또 상승이 나오고 여기가 만약에 지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지지를 하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을 찍어놨던 종목은 한국전자 홀딩스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테스트 계좌 있죠. 프로젝트 계좌 말고 테스트 계좌에 그 소량으로 금액이 쌓일 때 여기서부터 이 구간부터 제가 매수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여기 이 구간 7월달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조금씩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거래량도 워낙 적었고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냥 개인 계좌를 집어넣을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테스트 계좌만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몇백만원
한 3, 400만원? 되게 굉장히 소량을 제가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상한가, 둘째 날 상한가, 세 번째 날, 한 요 정도, 1000원 조금 윗부근에서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윗부근에서. 제가 이렇게 매도한 구간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저항대가 됐어요. 제가 왜 여기서 매도를 했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000원 구간에 왜 매도를 했는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다음에 계속 주가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까 인지 디스플레이도 제가 매도한 구간이 지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왜 여기다 팔았는지. 이 종목을 제가 신용계좌로 매수를 하게 됐으면 이 종목은 한 3배 이상 수익이 났을 거예요. 3배 이상. 그게 신용계좌와 일반 현금계좌의 차이인 거예요. 물론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그 구간만큼 손절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보고 매수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손절선을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손절선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영상을 찍어놨던 종목은 SGC 에너지예요. 예전에 삼광글라스라는 종목이었죠. 삼광글라스라는 종목이었는데 제가 여기 5월 초 구간에 매수했다가 요 날이었죠. 한번 솟구쳐 오른 날, 14% 오른 날, 이날 매도를 했어요. 이날 매도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워낙 적은 종목이에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매도 후에 몇 번의 패턴이 나오고, 그 이후에 지금 5만원 이상 오른 종목이에요. 5만원 이상. 2배 정도 갔죠. 제가 매도한 이 시기의 패턴은, 매집봉일 수도 있어요. 매집한 패턴일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영상 올려드릴 때는 작은 주체가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작은 주체가 아니라 조금씩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EDGC하고 CGN입니다. EDG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날부터 이렇게 매수하면서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날부터. 그리고 이날 상한가 간 날 제가 영상을 공개해드렸죠. 공개해드리면서 목표가는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제가 목표가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EDG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매집하고 날리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베스트예요. 가장 베스트. 그리고 한 종목 더 나온 종목이 CGN이었는데 CGN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모멘텀이 강해서 제가 매수했던 구간이 31,000원대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못 찍었어요. 영상을 못 찍은 이유가 눌림목의 패턴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그 모멘텀이 워낙 강하고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눌림목의 형성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따로 제가 영상을 찍진 못했고요. 눌림목이 나올 때 영상을 찍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미리 찍어놓은 영상에 EDC 찍으면서 미리 찍어놓은 영상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 눌림목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바로 쭉 상승을 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간 종목이에요. 이건 시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워낙 많이 받은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는 9만원에서 12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지금 깽투한 얘기가 좀 계속 많이 나왔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그 계좌가 팡팡팡팡 뛰어 오르려면 이런 패턴이 나올 때마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패턴이 나올 때마다. 그럼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조건식으로 매매를 해서 기본적인 수익률을 쌓아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좌의 상황을 팡팡팡 띄우기 위해서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조건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 첫 번째 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 전체 공개해드린 그 2% 조건식을 철저하게 한번 해부해 볼게요. 제가 내린 통계상으로는 이 조건식의 성공률은 98%예요. 98%고요. 이 지정된 조건식만으로는 98%가 될 수 없어요. 98%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제 그 영상 중에 재생 목록에 검증 영상이 있어요. 검증 영상 보시게 되면 그 영상에 이 조건식에 지정할 수 없는 그 패턴들을 여러분한테 말로 다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 검증 영상은 여러분들 중복이 아니고요. 꼭 전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검증하기 조금 힘들다, 시간상으로 여건이 안 된다 싶으면 우리가 이동할 때 있죠. 이동할 때나 아니면 뭐 자기 전이나 영상 하나에 한 10분 정도 되니까 그 검증하는 영상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2% 조건식을 지정을 하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시면 꼭 검증해 보시고 통계 내 보시고 모의 투자 해 보시고 소액을 하신 다음에 봉제자가 들어가는 건데, 검증하고 통계 내실 때 조금 힘들다 하시면 여러분들 그 검증 영상이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튼 우리가 한 달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벌기 위한 첫걸음이죠. 이 2% 조건식. 이 2% 조건식을 한번 해봐 볼게요. 자, 2% 조건식을 보게 되면 지금 2% 조건식은 저 같은 경우에는 2% 조건식 그 메인 조건식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교집합이라고 다른 조건식이 있어요. 교집합이라고 다른 조건식이 있는데 이 교집합 조건식은 제가 공개해드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까지 공개해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그 워낙 나오는 검색되는 종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호가가 겹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심하게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개해드리지 않고요. 뭐 대체적으로 힌트는 전부 다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조건식과 이 조건식의 차이는 뭐 성공률 차이에서 한 1-2% 차이밖에 안 나요. 한 1-2%? 굉장히 검색되는 종목 중에 타이트하게 한두 종목의 패턴을 골라내는 그 조건식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먼저 이 2% 조건식, 공개된 조건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정을 하시고 검증하고 통계 내시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 교집합은 따로 공개해드리지 않고요.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만 공개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멤버십 하시는데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 조건식을 해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한 달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도와줄 이 2% 조건식을 해부를 해볼 건데, 자, 2% 조건식이건 어떤 조건식이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요 대상 변경이에요. 요 대상 변경.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전체로 해놓은 것도 있고요. 코스닥 위주로 해놓은 조건식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맞춰서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이 코스닥과 코스피의 차이는 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적으로 대형주죠. 대형주들을 대부분 뭐 삼성전자라든지 우리가 뭐 쉽게 말하는 그 대기업들, 그 5대 대기업들은 전부 다 코스피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깔린 주식도 많고요. 변동성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물론 요즘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그 추세가 굉장히 좋은 시장을 선도하는 그 종목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그렇게 대형주들이 하루에 뭐 10몇 %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물론 오르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큰 호재가 있는 경우에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대형주들이 10몇 % 뭐 상한가 나오게 되면 그 모멘텀을 며칠 동안 쭉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7, 8%도 굉장히 큰 폭이에요. 이런 대형주들한테는 7, 8%도 굉장히 큰 변동성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종목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큽니다. 하루에 10%에서 뭐 상한가 사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피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종목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 조건식은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코스닥만 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만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 밑에 보시면 제외 종목이라고 있어요. 제외 종목.
제외 종목 보시면 뭐 우선주라든지 정리매매라든지 뭐 ETN, 스펙, 증거금 100% 종목, 그 다음에 ETF. 대부분 파생상품은 제외하시는 게 좋아요. 파생상품은 뭐 나온다 하더라도 변동성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서 그 제외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워낙 작고 이 한쪽으로 방향성이 잡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방으로 잡으면 상관없는데 하방으로 잡기 시작을 하면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제가 우선주는 제외를 한 거고요. 거래 정도가 돼 있으면 당일날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정리매매 같은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다 제외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보실 일은 크게 없지만, 정리매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튼. 그 다음에 ETN,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빼놓는 게 좋아요. 뭐 스펙, ETF, ETN, 뭐 ELW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빼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증거금 100% 종목, 증거금 100% 종목. 자, 증거금 100% 종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용이나 미수 거래가 안 되는 종목들이에요. 대체적으로 회사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증거금 100% 종목은 회사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어제 그 계좌 설명드렸죠. 신용 미수를 쓸 수 있는 계좌와 현금으로만 해야 되는 계좌, 그 수익률의 차이 보셨죠. 제가 1대1대2 비율로 들어가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 1대1대2 비율을 들어가게 되면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신용을 쓸 수 있으면 1차, 2차 매수를 뭐 1000만원씩은 아니더라도 한 7, 800씩 들어가서 이 비중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3차 매수의 부족한 부분을 신용을 써서 메꿀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맨 마지막 손절선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는 비율도 신용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증거금 100% 종목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환기 종목이라든지 단기 과열 종목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한테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빼게 되면, 저는 상승 후에 반등의 구간을 노리는 그 패턴의 조건식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 빠지는 종목이 워낙 많아서 이거는 따로 빼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패턴의 조건식을 만들 때에는 이런 것들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관리 종목도 빼야 되는데 잘 검색 안 돼요,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투자 주의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빼게 되면 검색 자체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빼진 않고요. 그리고 다른 검색식에는 이 불성실 공시기업은 뺍니다. 2% 조건씩도 빼는 게 좋기는 한데, 일단은 뭐 지정을 따로 안 해놨어요.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표를 하나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맨 처음에 범위 지정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상장 주식수,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지표 맨 처음 지정된 거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단위가 100만원 단위잖아요. 단위가 100만원 단위인데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최소한 거래 대금이 100억 이상 터진 종목을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저는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으로 지정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그 중요도를 따지고 보면, 그 지분, 그 퍼센테이지를 따지고 보면 50%가 넘어가요. 중요도가.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근데 얘는 거래량을 지정을 안 하고 왜 거래대금을 지정을 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섹터별 아니면 시장에서 종목을 골라낼 때는 거래대금이 중요합니다. 종목을 골라낼 때는 거래대금이 중요하고요. 그 골라낸 종목의 방향성을 볼 때는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이 개별 종목의 방향성을 볼 때는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꿔 말하면 전체적인 거에서 하나를 골라낼 때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골라낸 하나의 방향성을 볼 때에는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래량. 이해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종목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을 지정을 한 거예요. 거래 대금을. 그리고 그 골라낸 종목의 방향성을 확인할 때에는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섹터는 주가 비교인데, 주가 비교는 여기 보시면 일봉전이에요. 일봉전. 일봉전. 자, 여러분들 제가 봉의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패턴들은 전부 다 양봉만 말씀드렸어요. 양봉만. 자, 여기 볼게요. 주가 일봉전에 시가보다 종가가 큰 거를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검색되는 날, 하루 전날에는 시가보다 종가가 커야 됩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 전날에는 무조건 양봉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봉만. 전날 음봉으로 물량 소화 없이 양봉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봉만. 그게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가격 조건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중간쯤에 주가 비교라는 요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요거는 당일날입니다. 당일날 봉입니다. 당일날 봉이 종가보다 고가가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고가가 종가보다 높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같은 경우가 있어요. 상한가요. 상한가. 우리가 상한가는 뺀다는 얘기예요. 상한가는. 네, 제가 궁극적인 목적은 상한가 자체를 빼기 위해서 이 섹터를 지정을 한 거고요. 주가 비교해서 같이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세 분석 가격 조건에서는 가장 제 경우입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초점을 맞춘 거는 이 주가 비교라는 거예요. 뭐 상승계, 뭐 하락계, 주가 변동폭 비율,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신고가, 신저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지정하기도 쉽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가 비교라는 거예요. 주가 비교. 그리고 그 다음에 상장 주식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범위 지정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거래량, 거래대금, 그 다음에 시가총액, 그 다음에 상장 주식수예요. 상장 주식수.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1% 조건식과 시가총액을, 요 시가총액 조건 있죠. 1% 조건식과 시가총액을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조건식이 된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여튼 상장 주식수, 이 범위 지정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 상장 주식수는 7,500만 주 이하는 돼야 돼요. 제가 지정한 거는 7,500만 주예요. 7,500만 주. 물론 개별 종목마다 다르고 그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낸 평균상 우리가 다 일일이 개별 종목을 전부 다 분석하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통계적으로 우스리 다 떼고 필요 없는 거 전부 다 떼고 그냥 우리가 쓸만한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100만 주에서 7,500만 주 그 범위라는 거예요. 솔직히 100만 주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기 하방 부분은 1000만 주 정도까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실제적으로 이 100만 주, 이 다른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하고 이 1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한 1000만 주 정도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상장 주식수라는 거. 우리가 조건식을 볼 때 상장 주식수는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정하다 보니까 이 순서가, 이 조건의 순서가 왔다 갔다 해서 여기 보면 이 조건식의 이 지표 순서와는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는 2% 조건식 기준으로 제가 해부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으로 이 시세 분석 넘어가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주가 이동평균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추세 지표라든지 여러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2% 조건식 내에서 이 2% 조건식 내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 지표, 여러 가지 지표들, 지수들은 남들이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지표가 더 좋은 지표예요. 그래서 주가 이동평균선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긴 한데, 분봉상에서 적용을 할 때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뺀 거예요. 우리가 일봉상으로 거래를 할 때, 종가 베팅으로 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주가 이동평균선. 우리가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 기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평선인 경우에는 21선에서 61선이에요. 21선에서 61선.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엔벨로프 선이죠. 엔벨로프인데, 엔벨로프는 여기 채널 지표예요. 채널 지표. 지금 여기 보면 거래량 지표, 추세 지표, 뭐 모멘텀 지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채널 지표예요. 채널 지표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라든지 엔벨로프라든지 피봇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라든지.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엔벨로프가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엔벨로프가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요것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내에서는 엔벨로프와 피봇, 볼린저를 같이 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아주 조금의 틈을 채워서 좀 더 높은 확률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조건식에 지정하기에는 요거를 전부 다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조건식에 전부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고른 거예요. 보실 때는 같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 채널 지표는, 특히나 채널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엔벨로프와 그 다음에 볼린저, 피봇,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다 봅니다. 참고로 저는 밴드는 잘 안 보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다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 하나 엔벨로프로 지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튼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추세 지표, 채널 지표. 자, 여러분들 그 엔벨로프를 한번 지정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동평균선을 좀 지어볼게요. 이 중심선은 21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1 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엔벨로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한선, 요 위에 있는 선이 뭐 물론 중심선하고 같이 합니다만, 이 상한선이 일봉 연속 상승한다. 대부분 돌파, 비교, 근접, 뭐 추세, 반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지표들의 그 사용 메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추세겠죠. 추세. 이 추세에서 그냥 일봉 연속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봉전에 엔벨로프 고가가 엔벨로프 상한선 이상인 경우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엔벨로프 내에 고가가, 이 봉의 고가가 이 상한선 이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하락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기도 보면 고가가 상한선 이상이지만 여기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이런 것들, 여기 이 장대음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뺀다는 거예요. 여튼 이 가격 지표들은 저도 전부 다 봅니다만, 뭐 밴드 빼고 전부 다 봅니다만, 지정하기에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대부분 엔벨로프나 볼린저랑 엔벨로프나 볼린저, 간혹가다 피봇도 씁니다. 피봇,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까지 이것 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을 해요. 대체적으로 요것 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주가 등락률이에요. 이게 좀 왔다갔다 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가 등락률인데, 아까 1봉 전의 봉의 형태는 우리가 지정을 했어요. 당일날 봉의 형태와 1봉 전의 봉의 형태는 지정을 했어요. 이 등락률은 우리가 추세를 얼만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지금 해부해 드릴게요. 1봉 전 종가보다 시가가 5% 이하로 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5% 이하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갭으로 띄운 종목들 있잖아. 갭으로 띄운 종목들. 종가보다 시가 자체가 월등하게 5% 이상 지정이 되게 되면 우리 봉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갭으로 띄운 종목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상승 후에 반등하는 그 구간을 노리는데, 봉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그 반등하는 구간 자체가 짧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 시가 등락률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일날 고가가 12% 이상은 돼야 돼요. 고가가 12% 이상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랐다라는 건 물량이 잡히기도 하고 여러가지 추세 자체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12%를 고가로 잡은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반등 구간을 노리는데, 10%로 지정하게 되면 10% 찍고 다시 주가가 원점으로 회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2%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2봉전에 뭐 10% 이상 넘으면 안 되고, 3봉전에도 10% 이상 넘으면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미 시세 분출이 돼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게 되면, 일회성으로 내가 검색된 날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5봉에서 한 6봉 정도까지,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5봉에서 6봉 정도까지는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날 봉이 음봉이거나 마이너스 되지 않은 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봉의 형태, 그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대부분 양봉만 설명드렸어요. 양봉만. 근데 이게 양봉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5% 이상 된 게 마이너스 5% 밑에서 마이너스 10%에서 끝나가지고 마이너스 한 6%에 끝나면 봉의 형태는 양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2% 조건식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여기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데, 엔벨로프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수정하다 보니까 이게 뒤로 밀린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좀 두서없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엔벨로프가 저가가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가가. 요런 것들. 저가가.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연속 상승 하락. 여러분들 이거는 조건이 중요해서 지정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통계상으로 나온 결과예요. 통계상으로 나온 결과. 통계상으로 6봉 연속 상승이 발생했을 경우에 깨지는 게 워낙 많아서 이거는 그냥 통계상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지정한 통계상으로. 자, 이제 이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추세지표가 나오게 돼요. 추세지표. 이 지금 추세지표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물망 차트, 뭐 EOM,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장은 MACD예요. 여기에서 대장. 그래서 MACD를 지정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MACD가 시그널선 이상이라는 거예요. 추세지표로 볼게요. 추세지표 MACD를 설정을 해볼게요.
시그널 선보다 MACD 선이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락해서 요 밑에 있거나 아니면 반등해서 상승은 하지만 반등해서 요 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있으면. 자, 여러분들 MACD는 우리가 추세를 지정을 할 때, 추세를 파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세 지표 중에 하나예요. 추세 지표. 대장이라는 거예요. 대장. 그래서 지정을 한 거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시그널선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그널선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죠. 스토캐스틱은 모멘텀 지표인데 이 모멘텀 지표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모멘텀 지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 스토캐스틱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는 뭐 소나도 있고 트릭스도 있고 예전엔 소나도 많이 지정을 했었는데 소나라든지 AB 레이시오 이격도는 지금도 많이 보긴 합니다.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하락 구간에서 반등을 노리는 그 종목들 우리가 시장 상황 자체가 워낙 하락이 심해서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 반등을 노리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낼 때는 이격도를 가끔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 내에서는 이 스토캐스틱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선물 계좌로 돈을 굉장히 많이 까먹으신 고승덕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이 스토캐스틱은 마법의 지표라고 했어요. 마법의 지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조 지표는 후행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스토캐스틱도 당연히 후행성인데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그나마 그 이격이 좁은 게 스토캐스틱이에요. 스토캐스틱도 슬로우하고 패스트가 있는데 충분하게 방향성을 적용되는 게 슬로우 스토캐스틱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을 많이 봐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스토캐스틱이 %K가 %D보다 높이 있어야 된다. %K가 %D보다 지금 요 MACD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K가 요 MACD 선이고요. %D가 시그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MACD가 일봉 연속 상승해야 된다는 것. 여기 보시면 여기는 상승하고 있지만 이 시그널선 밑에 있죠. 이런 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세상으로 반등이 나와서 완벽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 돌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구간처럼 여기서 이런 구간 짧게나마 이 구간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시그널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되고요. 이건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 4개는 주봉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적용된 조건식들을 전부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MACD와 뭐 시그널선, 스토캐스틱 주봉들은 이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6봉 연속 상승은 제외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2% 조건식 지정이 끝났어요. 자, 우리는 아주 단기적으로 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지정을 안 했어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중요한 지표들을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2% 조건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일봉상으로 거래하는 여러 가지 그 패턴들은 다른 조건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 1% 조건식이죠. 1%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 지표인 이 변동성 지표인 RSI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RSI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이 단기적으로 그 틈을 노리는 조건식은 채널 지표와 추세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초보 과정 중에 RSI와 ADX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RSI와 ADX는 바닥을 긁어내는 지표예요. 바닥을 긁어내는 지표. 그래서 지금 물론 지수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바닥을 골라낼 수 있는 지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주 초보적인 입장으로.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그 2% 조건식 한번 지정을 해보세요. 지금 초보분들 아직 지정 안 하신 분들
한번 지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